안녕하십니까. 한강 리치부동산 중개법인 대표 나경성입니다. 저는 흑석 7구역 조합원 얘기도 해서 이번에 10월에 개최되는 흑석 7구역 재개발조합 조합 해산총회 그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유튜브를 찍어 드렸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은 제가 컴퓨터에서 하다 보니까 내용은 이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좀 쉽게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가지고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편안하게 다시 한번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재개발 처음에 걱정 많이 했었죠. 제가 비데이 흑사모라고 하는 비데이 대표를 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좀 암담했어요. 그 다음에 근데 다행스럽게 최근에 3, 4년간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다 만족하시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 암울했어요. 집을 뺏기는 여전히 그런 이야기도 많았고, 조합이 이제 조합 임원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있어서 비데이 활동을 했고, 지금까지 쭉 제가 그 관련된 활동을 미약하게나마 제가 아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처분 2015년 12월인가요? 이때 관리처분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착공을 했죠.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공을 하고 나면 이제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건물에 대해서는 아마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받아서 이주를 했는데, 땅에 대해서는 지금 경계 관련해 가지고 경계 관련해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보니까 땅 측량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땅 면적이 나와야 건물에 따른 지분이 확정되죠. 그거를 해야만 이전고시해서 그 다음에 등기를 하겠죠.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현재 땅이 안 됐고 건물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고시에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되고 나면, 이 업무를 다 마치고 나면 이제 이게 조합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여기에 뭐냐면, 이때 이제 등기를 하고 나면 해산을 해요. 해산을 하고 나면 이제 해산하고 나서 잡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마저 안 끝난 일, 그거를 이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는데, 현재 우리가 하겠다는 거 이거예요, 지금. 근데 현재 우리가 와 있는 거는 2단계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거는 현재 이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걸 다 안 한 상태에서 해산을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을 보면 등기까지 다 완료하면 해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요. 자, 왜 그러냐? 자, 우리가 준공하고 나면, 자, 그동안 우리가 수년 동안 써온 사업비가 있잖아요. 이 사업비를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외부 감사. 자, 외부가 주식회사 외부 감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외부 감사를 받아야만 그동안 사업비 집행 내용이 정확한지 이런 걸 다 따져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마 도정법 112조인가요? 거기에 의하면은 세 가지 경우에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변경할 때 추진위에서 써온 돈이 적법한지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시점에, 그 다음에 사업비 이제 준공검사하고 나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 클로징한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에 의해서 그동안 사업비 쓰는 게 적정한지 이거를 검토해서, 여기 외부 감사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확정이 되면 돈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라고 정할 수 있죠. 잔금에 대해서. 돈이 부족하면 조합원한테 대달할 거고, 남으면 뭐예요? 돈을 조합원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런데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번 총회 보니까 외부 감사에 관한 거는 현재는 미비되어 있어요. 이게 현재 결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구청에 전화를 해봤는데, 우리 출구역 담당하신 분이 외근 중이라서 전화번호만 남겨놨는데,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외부 검사를 안 받고 있어요. 안 받은 상태고요. 준공 받고 나서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안 받은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구청에서 외부 감사를 선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고를 하고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현재 이 절차가 거치지 않고 내부 감사에 의해서 돈을 확정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해산 절차를 밟아가지고 바로
조합원한테 돈을 돌려주겠다. 이런 지금 취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산할 때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게 총회예요, 총회. 조합원 전부가 모여서 하는 게 좋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거를 대의원에서 넘기겠다. 원래는 대의원에 이거 해산과 관련해서는 대의원에게 위임할 수 없어요. 다만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대의원에 넘길 수 있는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면 이 등기까지 전부 완료돼야 되고 이런 절차가 다 완료돼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대의원한테 넘기겠다고 하는 거는 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확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에서 넘기는 거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고 별로 이 외부 회계감사에 받아서 돈이 얼마 남았던가 다 확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 대의원을 넘겨서 뭐 굳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이제 투명하게 모든 것이 다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합원들이 모여서 할 필요가 없고 대의원에 넘겨도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이 단계가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대의원을 권한을 넘겨서 총회 안 열고 이거를 해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절차상으로 이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을 안 했다. 혹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한테 그런 공문이 온 적이 없죠. 외부 감사를 했으니까 주민 공람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산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다. 깨끗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 번째가 이 절차상의 문제에서 한자가 있다. 그리고 좀 안건에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 대의원에 하는데 대의원에 위임한다는 안건이 따로 있어야 돼. 대의원에 위임하는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총회에서 대의원 하겠다는 위임 안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번 안건에 위임 안건 없죠. 거기 보면은 향후에 이럴 경우에 대의원에 위임할 것을 예정하여서 하겠으니 해달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총회에서 대의원에게 위임을 안건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보면 조합 해산이지 이 대의원의 위임 안건에 관한 아니에요. 제목하고 밑에 내용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절차상으로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았다. 두 번째, 이 대의원에게 위임하는 이 안건은 상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다라고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정도. 그리고 왜 또 나머지 문제가 되냐면 두 번째가 자 회계 문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업을 다 끝나고 나면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을 얼마만큼 남겨서 얼마만큼 조합원에게 혜택이 가게 할 거냐. 남아있는 돈을 그냥 쌈짓돈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어떤 조합원 보면은 지금까지 30년이 지나도록 해산이 안 되고 그 남은 돈을 야금야금 그냥 용돈 삼아서 쓰는 임원들이 있다.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물론 흥석동은 아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조합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는 묵인하는 사례가 아니죠. 그래서 최근에 얼마 나왔던 거는 앞으로는 일정 1년이 지나면은 구청에서 관리를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조합을 해산시켜버리고 구청에서 그 나머지를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성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남는 돈을 그냥 자기들 노후에 그걸로 생각하지 않게끔 이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남은 돈은 정확하게 조합원들한테 다 청산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사업이 마무리되면 깔끔하게 마무리 지켜야 된다. 저는 해산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해산을 해버리면 조합원들이 모일 일이 없어요. 모든 거는 대의원에서 하고 해산을 받아버리면 대의원에서 하고 그 전에 이런 안건을 했을 때 나중에 추가로 조합원들이 돈을 더 돌려받을 수 있나 없나. 근데 이번에 안건 중에 보면은 회계 부분인데 57억 정도 돼요. 이거를 조합원들한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청사법이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예비비 18억 그 다음에 법무부 비용 2억 해서 23억 3,400 3억 3천 22억 23억 3천 정도 되겠네요. 제 기억에 하면 예비비가 18억 그 다음에 법무부 2억 그 다음에 유지비가 3억 3,400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3억 3,400 이 정도를 이제 청산법인을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예비비가 불필요하게 많이 작정되어 있다. 이미 소송 관련해서 사업 관련해서 전부 이게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업비 57억 관련해 가지고 자 뭐가 문제냐면 현재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저기 상가 하나 남는 거는 반영이 됐더라고요. 5억으로. 그게 7억 9천에 감정가가 7억 9천이었는데 7억 5천. 그 다음에 이제 5억. 그때 제가 한번 조합에 전화해서 팔려고 했더니 7억 5천까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다시 내려가지고 5억 정도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대의원에다가 조합장 인센티브 꽤 높은 금액 같은데 저는 잘 몰랐어요. 저한테는 왜 그런 소식이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기 상가를 누구 임원한테 주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뒷이야기들이 있어요.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가짜 뉴스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들렸는데 대의원에서 비토를 놨다고 대의원에서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부랴부랴 해산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막연하게 들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상가가 예를 들어서 상가가 하나가 있는데 104동 101호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에 다 찍어드렸어요. 사진까지 찍어드렸어요. 이미 세무법인이 들어와 있어요. 자, 상가 하나가 남았는데 5억짜리예요. 근데 원래는 감정가가 7억 9천짜리거든요. 근데 이미 세입자가 들어있다 그러면 세입자 월세 이런 거 계산해보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예컨대 더 높은 가격에 분양할 수 있는데 조합 임원이 그냥 자기가 5억이 가져가겠다. 혹시라도. 그럼 이거는 배임이 돼요, 배임. 형법상 배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관리하는 자가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베푼 경우는 뭐예요? 이건 배임이거든요. 물건을 가져오면 횡령이고. 그러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7억에 분양할 수 있는데, 아니면 6억이라도 분양할 수 있는데, 1억에 대해서 더 분양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자기라든가 자기 제3자가 가져가면 이거 뭐예요? 1억을 조합원한테 손실을 끼친 거예요. 이거는 형법상 배임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오명을 쓰고 싶지 않으면 그냥 공개입찰하면 돼요. 4억에 분양되든 3억에 분양되든 7억에 분양되든 그거는 그냥 공개입찰 통해서 저기 부동산에 전부 쫙 뿌리고 손님들 해서 광고 내서 해서 그냥 입찰하면 돼요. 저번에 지금까지 보리분 처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괜히 그런 뭐 배나무 떼서 가끔 매지 마라 뭐 그런 말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쓸데없는 억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첫 번째가 회계에 물려서 상가가 있었고요. 두 번째가 불법 당첨. 불법 당첨이 이제 5개가 있어요. 5개가. 근데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불법 당첨이 되면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소송 중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패소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분양 가격으로 누가 제3자가 아니면 국가기관이 가져가는지 아니면 이거를 보류지로 해서 조합이 다시 분양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혹시라도 뭐 예컨대 이제 국가라는 이런 데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분양 가격이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저는 찬성해요. 뭐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 준다든지 그러면 찬성하는데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게 보류분으로 조합에서 다시 팔 수 있다라고 하면 자, 현재 우리가 일반 분양이 34평이 7억 7천 기준이죠. 분양가가. 근데 지금 시세가 17억, 18억 막 이렇게 가요. 그러면 17억 7천에 분양해도 10억이 남아요. 그러면 하나가 10억씩 남는다면 5개면 50억이에요. 50억.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57억 정도 되는 거를 가지고 비례율 해가지고 99.86에서 102.23%인가요? 이렇게 올렸는데 50억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아까 또 상가에서 하나가 1억이라고 하고 50억이라고 하면 51억이에요. 여기다가 51억. 그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제 일반 분양이 그냥 보류분을 안 하고 처분한다면 상가 한 개는 큰 영향이 없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거 뭐냐면 자, 57억 중에 청산법인을 만든다고 하면서 18억을 빼놨어요. 예비비로. 18억 빼놓고 나머지, 물론 18억 중에 옛날 이제, 조합에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거를 만약에 18억에 포함시켰다고 하면은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구체적인 디테일한 게
안 나와 있어요. 예, 총액 책자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고 문제가 없는데 그런 비용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18억을 잡아놨다. 그리고 조합 2년 운영기로 3억 3천을 잡아놨다. 그리고 법무법인 비용으로 2억을 만들어놨다. 그러면 자 우리가 18억을 비용으로 빼고 나서 57억은 남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18억을 쓸모가 있어서 빼놓은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비용을 지급해야 될 거라면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비비가 18억인데 회사인 돼버리고 나면 요게 둥 뜬다. 18억이. 그리고 상가 분양한 가격도 여기 플러스 되는 금액이 뜰 거고요. 그 다음에 불법 당첨 금액이 만약에 50억이 떴다. 그럼 이 돈 어떻게 됩니까? 물론 청산인의 그 업무 중에 자녀 재산 처리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여기 자녀 재산 처리해가지고 이런 것이 거기에 포함되는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죠. 만약에 이거를 그냥 청산인이 알아서 꿀꺽할 수 있다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그건 분명하게 횡령죄가 되니까 배임죄라든가 돈 가져가면 횡령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우리 조합원 임원들은.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부분을 좀 클리어하게 하자는 거예요. 자, 준공하고 이전고시 등기 다 하고 소유권 다 넘기고 그 다음에 외부감사 받아서 회계감사 받아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불법 당첨에 대한 소송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만약에 일반 분양으로 되는지 아니면은 보류분으로 팔 수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이 부분에 대한 금액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상가 한 개에 대한 분양이 있는데 왜 분양을 안 하고 있는지 분양을 하게 되면 얼마를 더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가지고 외부 회계감사 받아서 금액을 전부 확정을 짓고 그러고 나서 그 금액을 통해서 청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예컨대 뭐 2년 그거를 쓸 돈을 딱 뽑아 놓고 만약에 청산이 다 완료되면 그 전에 2년 전이라도 끝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 예컨대 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입주자 대표 거기에 아파트 관리비라든가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명확하게 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현재는 이 부분이 불분명해요. 상가 하나 처리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 빨리 매매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불법 당첨 5개에 관한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57억 중에서 이 청산 법인으로 만들어 놓은 예비비로 만드는 18억 용도가 뭔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합에서 했던 사업에 일부를 지급해야 될 돈을 해놓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이 뭔지 이런 거를 디테일하게 밝혀주시고 왜냐하면 18억씩 갖고 있을 리가 없죠. 청산은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사업을 해왔던 걸 다 마무리 짓고 나머지 뒤치다거리만 하는 거기 청산이거든요. 새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18억씩이나 잡아둘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왜 18억을 잡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명확하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나왔는지 혹시 조합에서 더 지급해야 될 돈이 있으면은 지급해야 될 돈을 잔금을 지급해서 여기다 지급하겠다라고 한 건지. 왜냐하면 근데 앞에 우리 계산서 보면은 사업비에 대한 지급 내용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돈이 얼마만 거. 근데 이미 지급하지 않는 돈도 사업 비용이 다 반영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근데 건설 비용이 2천억이다. 예를 들어서 2,200 얼마가 된 것 같은데 2천억이다. 근데 내가 현재 준 것이 잔금 1,900 주고 100억이 남았다. 근데 100억이 남았지만 실전 여기 2천억이 다 잡혀 있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줄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여기에 포함될 이유가 없는 거죠. 18억에. 그런 것처럼 이 18억에 대한 행방. 18억을 여러분들 조합원 한 명당 나누면 얼마냐면 우리 조합원이 463명인가 되죠? 388만 원이에요. 여러분들 그 338만 원 받아가지고 해외여행 가셔도 돼요. 그쵸? 뭐 4대 등록금 정도로 되겠네요. 한 학기. 어쨌든 그런 게 있으니까 제가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자, 첫 번째 착공에서 준공 이전고시 현재 우리는 준공 건물에 관한 준공에만 단계가 와 있다. 결론입니다. 그런데 땅에 관한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전고시도 안 나 있고 등기도 안 났다. 이런 모든 절차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해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절차가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산 총회를 한다는 것은 뭔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런 중공검사 하고 나서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딱 재개발 과정에서 3번 받습니다. 외부 감사 받는 건 뭐냐면 그동안 돌 쓴 게 적정한지, 혹시 누락된 건 없는지, 잘못 집행된 건 없는지 이런 걸 정확하게 따져 외부 감사로 받도록, 외부 감사에 의해서 좀 더 투명하게 확실하게 받으라는 뜻이거든요. 이 외부 감사에 의한 이거를 신청했는지 준공 후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도정법 112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어제 유튜브 찍어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요 부분이 지켜졌는지 요 부분을 한번 명확하게 해주시고, 요게 다 끝나고 요것도 등기까지 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해산을 거론해도 된다 이거죠. 왜 이런 부분이 다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이런 해산을 먼저 하냐 이거죠. 해산을 해버리면 조합원들이 힘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조합원들이 모일 힘이 없죠. 왜? 해산해버리고 대의원에서 해보면 대의원에서 뚝딱뚝딱 하면 다 해결돼요. 다행히 대의원에서 이번에 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인센티브라든가 뭐 상가 뭐 이런 걸 전부 반대했다고 해서 무산됐다고는 들었는데, 뭐 이제 대의원님들도 어차피 자기 호주머니 돈 들어가는 거니까 조합원들 그런 부분이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이익을 정확하게 조합원 모두에게 단 10만 원 됐더라도 정확하게 귀속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 관련해서는 이 외부 회계감사 받을 때 이 상가 처리 부분, 그 다음에 불법 당첨분 5개에 대한 어떻게 이익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 57억에 57억 쪽에 이제 57억을 뺀 나머지 23억 3,400에 들어있는 청산법인 운영에 관한 부분인데, 거기서 예비비 18억을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18억을 그렇게 많이 잡아놓을 이유가 없고, 만약에 이거를 이쪽으로 플러스해서 나눠준다면 조합원 한 명당 대충 한 40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불법 당첨된 거 5개, 5개를 10억씩만 더 받고 팔면 50억이면은 조합원 한 명당 얼마입니까? 이거 50억이면 어마어마한데 1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079만 원이네요. 이 정도 더 추가로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다 클리어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의심이 돼서 제가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외부 감사님도 2분 계시는데 요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거 이 절차를 위반하면 지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서 완만하게 마무리를 잘 돼서 그래서 이제 우리 조합 수고하시는 우리 조합원 임원님들 그러고 나서 이게 깨끗하게 뭐 한 3억 갖고 뭐 3, 4억 갖고 2, 3년간 청산법인 운영하시는 거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생하셨으니까 그냥 사무실 뭐 월급도 뭐 350만 원에다가 뭐 상여금 하니까 대충 5천 한 500 되던데 연봉이 뭐 그 정도면 충분히, 그 다음에 그동안 유튜브에서 봤겠지만 뭐 7천만 원 정도 되고 뭐 5,100만 원 되면은 그냥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애쓰신 만큼 좀 약소하겠지만 그래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흑석 다른 구역은 정말 저렴합니다. 인건비가. 그런 비율에서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경제적으로 좀 아쉽더라도 좀 명예로 여러분들이 우리 임원님들이 수고하셨다라는 그런 따뜻한 조합원님들의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유용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어제 뉴스에 나왔던데 동작구 구의회 의원 중에 그 지역주택조합장인가요? 그분 하시다가 공사비 부풀려가지고 1억 먹었다가 지금 그게 수사되고 있다라는 사건이 있는데, 우리 흑석 구역이 지금 10개 구역이에요. 이 부분도 한번 조국 지금 털기 하고 있는데 특수부 수사통 싹 동원해가지고 흑석동 한번 완전히 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3구역 조합장 해임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흑석동에도 한번 이런 좀 특수통들이 와서 한번 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쫙 한번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떠나서 어쨌든 우리 7구역은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준수하고 이런 게 다 마무리된 다음에 서서히 조합원한테 모든 걸 혜택을 다 돌려놓고 깨끗하게 명예롭게 조합 사업을 마무리해 주십사.